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고술 세기 랭킹 1위의 광딜 사이클에 이어서 단일 딜 사이클을 쪽집게로 찝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까지만 보시면 고술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프닝 딜 사이클은 모두 아시겠지만 허수아비 대신 실전 영상을 보면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새벽 인도자 오일렘은 완벽한 단일 딜이죠. 그러면 시작할게요. 야수의 정령을 먼저 사용해주고 태고의 파도,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파멸의 바람, 그 다음에 바람의 일격을 계속 연타해주죠. 연타를 해주다가 폭풍이 돌아오면 폭풍을 꼭 10마일로 털어주시고요. 이후에 야수의 정령이 돌아오면 우선적으로 야수의 정령을 뽑아주고요. 그 이후엔 똑같이 바람의 일격을 연타하면 오프닝 딜 사이클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딜 사이클은 해키리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현재 단일 딜 해키리는 고술 랭커들과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기록으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해키리 자체가 레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단일 딜에 정말 최적화가 잘 돼 있어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가자면 딜 사이클은 정말로 이게 끝입니다. 되게 쉽죠? 근데 지난번 영상처럼 우리가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가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하는 건 파멸의 바람과 폭풍의 일격입니다. 그럼 오늘도 쉽게 4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오프닝 딜 사이클은 그냥 외웁시다. 18단 새벽 인도자 1렘 클리어한 랭커들과 방금 전 영상인 10단 새벽 인도자 1렘 제 오프닝 딜 사이클은 거의 다를 거 없이 모든 고술들이 똑같이 돌리는 사이클입니다. 방금 전 오프닝 영상 그대로 한두 번만 따라 하셔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행여나 네임드 직전에서 승천이 없어요, 야수정령이 없어요, 태고의 파도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쿨이 오면 오는 대로 바로바로 사용해주세요. 모아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승천, 야수정령, 태고의 파도 뭐든지 쿨이 오면 뭐든지 사용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승천만큼은 꼭 네임드에 맞춰서 오프닝에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네임드전은 고단을 갈수록 전투 시간이 2분이 넘어가요. 시작과 동시에 승천을 사용하면 네임드 끝부분에 승천이 무조건 쿨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쿨기를 2번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건 꼭 맞춰주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폭풍의 일격은 스택이 쌓이는 스킬이다. 우리는 폭풍의 일격을 마치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A 공격기처럼 연타를 하거든요. 사실 폭풍의 일격은 쿨타임도 존재하고 스택이 최대 2개까지 존재하는 스킬입니다. 승천 때는 폭풍의 일격이 바람의 일격이 되는데 이걸 연타하는데도 한 번씩 바람의 일격이 발동되지 않고 멍 때리는 시간이 발생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폭풍의 일격 스택을 전부 다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승천 때는 파멸의 바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랭커들이 승천 직후에 혹은 승천 전에 파멸의 바람을 사용하는 건 파멸의 바람이 질풍의 무기 버프를 주는데 바람의 일격 스택을 공짜로 초기화해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파멸의 바람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사용했을 때 바람의 일격 스택이 쌓일 확률이 기존보다 2배 높아지고 그냥 따라만 하시면 체감상 바람의 일격이 끊기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오프닝 딜 사이클 이후엔 해키리가 정답일 수 있다. 로그상으로도 혹은 실제 랭커들의 영상으로도 오프닝 딜 사이클 이후엔 해키리와 랭킹 1위와 2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유는 폭풍의 일격과 연관되어 있는데 폭풍의 일격을 사용해야 마엘이 쌓이고 마엘이 쌓여야 번개 화살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폭풍의 일격은 최대 2스택입니다. 2번 연속으로 쓰면 스택이 다 찰 때까지 쓸 수가 없어요. 재사용 대기 시간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문제없이 쓴 것 같아요. 이유는
폭풍세도라는 패시브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격 스킬이든 사용만 하면 일정 확률로 폭풍의 일격의 쿨타임을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해키리도 폭풍의 일격을 쓰라고 막 하다가 갑자기 단일 네임드인데도 효과도 거의 없는 낙뢰를 사용하라고 하고, 정격의 불기를 쓰라고 하고, 세계의 분리를 쓰라고도 하고, 화충이 이미 묻어 있는데도 용암 채찍을 다시 사용하라고 해요. 이게 다 폭풍의 일격을 초기화를 시켜주려고 해키리가 시키는 겁니다. 공격 스킬을 한 번만 제대로 쓰면 어쨌든 초기화될 확률이 있는 거니까요. 자, 랭커 로그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퍼왔어요. 이 윗부분은 오프닝 딜사이클입니다. 자, 18단 새벽 인도자고 1렘 오프닝 딜사이클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친구도 정격의 불길, 세계의 분리, 낙뢰, 다시 정격의 불길, 용암 채찍은 2번이나 쓰고 거의 뭐 9초 사이에 2번이나 썼죠. 그리고 평소에 쓰지도 않던 용암 폭발까지 쓰죠. 이건 정말 운이 없어서 폭풍 일격을 초기화를 못 시킨 겁니다. 그만큼 폭풍 일격 스택은 곧 높은 마일에 번개 화살을 쓰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일 네임드가 아니라 네임드가 둘이거나 쪼를 소환하는 형태의 네임드라면 광역 딜사이클을 돌립니다. 이건 미터기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랭커들의 공략 딜이에요. 예를 들면 티르너 1렘이나 바이근고 3렘처럼 네임드가 둘이거나 아니면 하나를 때리다가 나머지 하나를 때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보랄러스 1네임드처럼 쫄이 포함되는 경우엔 단일 딜을 하다가도 광역 딜 사이클을 돌리고 광역 딜 사이클을 돌리다가도 단일 딜 사이클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모든 네임드에서 공략 딜은 공략 딜대로 할 수 있고 미터기는 미터기대로 확실하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을 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짧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오프닝 딜 사이클 이후에 어떻게 딜을 하는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그래서 오프닝 딜 사이클이니까 야정, 퇴고, 승천, 자 파멸의 바람, 바람의 일격 연타 하다가 폭풍을 10마일로 털어주고요. 이후에 또 바람의 일격 연타 하다가 야수정령을 사용해 주고요. 자, 끝났죠. 이 다음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폭풍 일격을 최대한 우겨넣기 위해서 중간중간 필러 스킬을 사용해 주죠. 폭풍이 오면 폭풍, 그리고 8마일 이상에서는 번개 화살, 그 이후에는 또 폭풍 일격을 계속 스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사용해 주다가 중간중간 야수의 정령, 폭풍, 용암 채찍, 세계의 분리, 돌아온 대로 써주는 거죠. 지금 운이 좋아서 4번 연속 쓸 수 있었네요. 자, 용암 채찍도 써주고, 자 계속 정격의 불길이 됐든 뭐가 됐든 필러 스킬을 계속 돌려주면서 공격 스킬을 사용해 준 다음에 폭풍의 일격 스택을 채워서 계속 딜을 하는 구조죠. 결국에 우리는 번개 화살은 8마일 이상에서 털어주기 위해서, 폭풍은 10마일에서 털어주기 위해서 폭풍의 일격의 스택을 계속 초기화 시켜줘야 합니다. 똑같죠? 야정과 태고 써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일들이기 때문에 태고의 파도를 굳이 폭풍에 맞춰서 광역 딜 사이클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대로 그때그때 해키리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딜미터기는 반응이 바로 오죠. 번개 화살이 왔으면 또 번개 화살, 정격의 불길, 스킬을 가리지 않아요. 해키리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정격의 불길은 오면 오는 대로 써버리고, 폭풍의 일격이 오면 오는 대로 계속 써주고, 또 8마일 이상에서는 번개 화살을 써주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랭커 로그와 지금 해키리 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승천이 또 왔죠. 또 승천이 오면 또 똑같이 단일 딜사이클 돌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승천을 쓸 때 뭐 야수의 정령을 뭐 염두에 두거나 태고의 파도를 염두에 두거나 이런 게 없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쿨이 오면 오는 대로 쿨기를 써주는 겁니다. 자, 쉽죠? 이번엔 네임드가 둘이 나오는 티르너를 한번 짧게 볼게요. 자, 티르너 1렘은 네임드가 둘이죠. 여기서 승천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광역딜 사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연쇄 번개를 쓰다가 태고의 파도를 쓰고 폭풍을 사용해주죠.
아까 네임드전을 시작할 때 승천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실 수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티른너는 전투 시간이 길어야 2분 내외라서 승천을 2번 쓸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쓰나 나중에 쓰나 딜량은 똑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쓴다고 뭐 찍딜을 나중에 하겠다고 눈에 띄게 딜이 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해길이대로 딜 사이클을 돌려주면서 태고의 파도에 폭풍을 묻혀주는 설계를 주로 하다가 단일 네임드로 변경될 땐 오프닝 딜 사이클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자, 승천 사용하죠. 바람의 일격을 사용하다가 폭풍이 오면 폭풍 사용해 주고요. 야수정령이 오면 야수정령을 사용해 주고요. 바람의 일격을 연타하다가 끝나면 똑같이 해키리대로 폭풍 일격을 초기화해 주면서 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 기준이 아니라 랭킹 1위를 포함해서 모든 고술 랭커들은 네임드가 하나 이상이면 그게 티르너라고 할지라도 혹은 쪼를 소환하는 네임드라면 광역 딜 사이클로 그때그때 바꿔서 돌립니다. 그게 곧 공략들이고 딜이 잘 나오게 되는 비결입니다. 실제로 미터기를 보시면 모두 딜이 잘 나오는 클래스들이거든요. 근데도 압도적으로 딜을 가장 많이 넣고 있죠. 고술 특성상 광역 딜 사이클도 잘 나오고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딜 기대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 딜 사이클을 돌리면서 단일 딜 사이클로 바꿔서 돌려주시면 훨씬 더 딜을 많이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임드전 두 개를 통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해가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단일 딜 사이클에서 디테일한 설명은 다 빼고 찍먹으로 미터기를 찍고 싶다 하시면 핵심은 딱 세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 단일 딜 오프닝 딜 사이클은 외우자. 이건 따로 태고의 파도에 폭풍을 억지로 묻힐 필요도 없으니까 변수도 따로 없습니다. 설계할 필요도 없어요. 앞부분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한두 번만 따라하면 바로 익숙해집니다. 둘째, 네임드가 둘 이상이거나 쪼를 소환한다면 광역 딜 사이클을 돌리자. 광역 딜 사이클은 지난 영상에도 있으니까 네임드가 붙어 있거나 단일 딜 사이클을 돌리다가 쪼를 소환하면 그때 광역 딜 사이클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 해킬이 광역 딜 사이클로 잠깐 따라해주다가 단일 딜로 바뀔 땐 해킬이 단일 딜 사이클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린 단일 오프닝 딜 사이클을 돌려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해킬이는 사실 정답에 가깝다. 승천 딜 사이클 이후에 폭풍 일격 스택을 쌓아주기 위해 해키리는 우리한테 정답지를 내줘요. 폭풍의 일격을 쌓아주면 우리는 번개화살을 몇 마일에 사용할지, 7마일에서 이상에서 사용할지, 8마일 이상에서 사용할지, 혹은 폭풍을 10마일에 딱 맞춰 사용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해키리가 마일을 쌓아주기 위한 스킬을 제한해주는 걸 알잖아요. 이걸 사용하면 너의 폭풍의 일격이 초기화될 수도 있어. 혹은 이걸 사용하면 너의 마일이 높게 쌓일 수 있어 라는 걸 제안해 주죠. 그러면 한 번씩 폭풍의 일격을 초기화해 주기 위해서 해키리가 5마일밖에 안 됐는데 번개화살을 쓰라고 한다던가 폭풍을 쓰라고 한다는 바보 같은 오답만 무시해 주면 우리는 해키리의 효율을 끝까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효율을 끝까지 뽑아낸다는 건 랭커들의 딜사이클과 흡사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뜻과 같겠죠. 영상 앞부분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인지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마지막에 요약해드린 이 세 가지만 들고 가셔도 사실 미터기에서 밀려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고술은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너프가 된다고 해도 충분히 A랭크에 위치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단일 딜 사이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려 봤는데요. 지난 광역 딜 사이클에 이어서 오늘 단일 딜 사이클의 핵심만 알고 가셔도 언제나 던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